근로자에게는 부수적 의무가 없느냐?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근로자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거기에 뭐 별도의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 사업장에 몸을 담는 순간 이 같은 네 가지의 부수적 의무도 동시에 발생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겸업 피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 겸업 피지 의무가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런 이제 근로 관계의 변화가 오면서 유튜브 같은 거 뭐 밤새 그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뭐 새벽 뭐 4시, 5시까지 하고 그거 출근해가지고는 사실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이런 그 겸업 피지 의무, 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죠. 예. 특히나 요즘 정시 퇴근하고 뭐 저녁에 뭐 투잡을 갖는 분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리운전 같은 걸 해서 뭐 2시에서 4시까지 새벽 대리운전을 하고 출근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잘못하면 겸업 피지 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직원들 중에 이런 것들을 좀 모르죠.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야기 안 해주면 우리가 신입사원들을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뭐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지만 그 계약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무로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좀 고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근로자들이 내는 뭐 각종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뭐 관련된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채용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는데 졸업이 안 됐다든가 또는 그 경력이 허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고지의 의무, 진실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추후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그러면 나를 채용하지 말지 왜 이때 와서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부수적 의무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에 흠결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부분들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도 그 계약서 안에 뭐 골고루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주가 그것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비밀 준수 의무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뭐 연구소에서 일하면 기술적인 부분들 또 영업부서는 고객 정보들 또 뭐 관리부서는 회사의 금융적인 정보들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거기다가 계약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서 거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거에 항상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는 너무나 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 보니까 아예 이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보안 서약서라는 거를 별도로 징구를 하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회사 입사에 해서 경쟁사로 퇴직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전직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창업하면 안 된다라든가, 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뭐 책임을 묻겠다는, 그러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런 손해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헌법상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전직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네, 뭐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그게 충분히 이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수뢰금지 의무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그런 뭐 특별한 그 이런 부분들을 일정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뭐 대가성이 뭐 당연히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3, 5, 10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수뢰금지 의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 계약서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데서, 공기업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런 수뢰금지 의무에 대한 뭐 윤리 헌장, 또 그런 이제 뭐 약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 계약서 안에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그런 이제 절차를 보통 가져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는 단지 노동 제공, 임금 지급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또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의 그런 내재적 의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수적 의무의 그 위반과 관련돼서 이런 판례나 좀 행정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몇 개 한번 볼게요. 자,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결국은 그 겸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회사에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해고시킨 거는 계약을 해지한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고지 의무 관련돼서는 경력사원을 우리가 채용하는데 채용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헤드헌터가 뭐 주는 자료가 다 진실이라고 믿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경력사항에 허위 사실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뭐 특별한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비밀 보호 이런 약정서를 받는 거, 뭐 이런 개인 보안 서약서 이런 것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왜냐하면 그 이런 판단이 나온 거는 보안서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1년 이내에 뭐 경쟁사 연구소로 전직하거나 창업하면 안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그 근로계약서 안에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조항은 금지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효력을 인정하는 거죠? 이 같은 보안 서약성의 비밀 보호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입사한 재직자에게 묻겠다는 게 아니라 퇴직한 상태에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서약서는 사실
입사할 때 받아야지. 그것을 퇴직하는 사람한테 보안서약서 써달라고 그러면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인데 그렇게 써줄 리가 없죠. 그러면 너 퇴직 못한다. 퇴직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해요? 그래서 입사 때 받아서 둬야 되는 것이고